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부분이고요. 기획, 집필, 교정, 입문까지 AI로 하루에 전자책 완성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실습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그러면 전자책에 대한 기본적인 좀 개념들을 알고 출발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전자책은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만들고 난 다음에 제작비나 뭐 재고나 인쇄비 같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요즘 원체 책이 잘 안 팔리는, 종이책을 만들더라도 원체 팔리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을 또 내시는 분이 계시고, 저도 이제 이번에 새롭게 좀 알게 된 거는, 특히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요즘 이제 강의를 신청을 할 때 뭐 경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그다음에 뭐 대학원이나 아니면 박사학위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 점수를 기본적으로 삼는데, 전자책을 가지고 ISBN을 발행한 책도 똑같이 종이책과 똑같은 형태의 기준으로 쳐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ISBN 전자책으로 ISBN 발행한 책 같은 경우도 저자로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플러스 점수로 반영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분량은 사실 이제 뭐 크게 제한은 없는 것 같은데, 뭐 50장 이내로 많이 쓰는데, 특히 이제 오늘 AI 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 50페이지 넘는 거는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금방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50페이지 20쪽 정도 작성하더라도 시간이 뭐 한 2, 3주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훨씬 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좀 고민들이 좀 내가 일상적으로 좀 책을 써야 되겠다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면은 훨씬 쉽게 책을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례로 보여드릴 때도 한 네 가지 방식으로 전자책을 접근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자체가 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전자책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희한테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형, 뭐 큐레이션형, 그다음에 뭐 없는 것 찾기 전략,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전자책을 만들 수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크몽이나 아니면 타린 같은 이런데, 또는 요즘 이제 와디지 같은 이런 펀딩 쪽으로 가더라도 상당히 이제 전자책 쪽에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고, 또 뭐 전자책이 심지어는 수억 대의 어떤 그런 매출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책을 안 써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거는 어, 지식의 저주라 그러죠. 너무 많이 하니까 과연 내 거를 누가 필요로 할까? 이런 과소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 그 경험이 담기고 있으면은 초보가 초보를 가리킨다라는 말이 이 전자책에서 되게 통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리는 주제 및 분량 같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을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고요. 분량이 너무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이 중요한 요소. 즉, 내가 초보일 때, 내가 그 처음 단계 때 겪었던 고충, 결핍, 미충족된 욕구 또는 상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요소를 제공해준다면은 충분히 그거에 필요한 구매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이 핵심적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하고 지필 루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흐름은, 후킹, 어차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가 얻고 싶은 결과를 얻는 것들 자체가 중요한 팁을 얻는 것들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호킹적 측면들, 또 공감을 이끌어내는 측면들, 이런 요소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키워드 뽑아내는 것, 키워드 뽑는 것도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자신 있는 파트부터 쓰고 뭐 이런 것들 해서 한다는 거. 요거 자료는 제가 최 교수님한테 드릴 거고, 이거는 뭐 공유해드려도 상관이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자인 폰트 같은 경우 좀 공개되는 거 있기 때문에 공개된 걸 쓰면 될 것 같고, 뭐 요즘 표지 같은 경우도 챗GPT 뭐 5 같은 경우로 만들면은 한글 표현도 거의 지금 이제 틀림없이 되고, 내가 원하는 표지 같은 경우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캔바나 아니면 뭐 미리 캔버스나 이런 여러 가지 툴이 쉽게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공개 이런 저 폰트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디자인이나 폰트 같은 경우도 훨씬 접근성이 쉬워진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크게 포맷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PDF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크몽이나 아니면 또 와디즈나 이런 쪽에 있는 전자책은 대부분 PDF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전자책을 만들어서 뭐 북극거나 뭐 이런 데서 그냥 PDF로 판매를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전자책을 그런 어떤 단일된 곳에뿐만 아니라 뭐 나는 예를 들어서 교보에서도 판매하고 싶고 S24에서도 판매하고 싶고 뭐 이런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싶다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는데 대부분이 입학 형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학 형식 같은 경우는 화면의 크기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이러면서 훨씬 가독성이 좋은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PDF는 이제 화면 상태의 어떤 글자 크기가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요거는 그 상황에 맞게끔 활용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MS 워드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입학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요소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격 같은 경우도 이거 가치지향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전자책이라고 싸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특히 크몽이나 아니면 와디지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책 자체가 되게 고가로 책정이 돼요. 오히려 일반적인 서적에 비해서 더 실무적인 경험이나 또 아니면 그 노하우가 스며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가로서 판매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와디제 같은 이런 펀딩에서는 이런 강의 플러스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템플릿들 또는 뭐 체크리스트 또는 아니면 코칭 이런 여러 가지 강의까지 묶어서 아주 고가로 이렇게 가치가 구성되는 그런 요소로 전자책은 일반 종이책하고 차별되는 형태로 판매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채널 부분들인데요. 내가 만약에 이미 뭐 내가 채널을 가지고 있다.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이래서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직접 판매하는 것들. 굳이 뭐 도서 그 기획 출판을 해가지고 10%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내가 직접 자비 출판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뭐 플랫폼 입점, 크몽이나 북구크 같은 이런 플랫폼 입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서점을 통한 특히 온라인 대형 서점, 이북 전문 서점이죠. 유페이퍼나 이폴 또 이페이지 같은 데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크 같은 경우는 뭐 전자책뿐만 아니라 POD 방식으로 해서 즉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바로 인쇄되어서 나가는 방식인 POD 방식으로 해가지고 종이책까지도 출간을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북극 같은 경우는 무료로도 가능하지만 내가 좀 더 책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표지부터 시작해서 내지 같은 이런 부분들을 템플릿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디자인 서비스도 다양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가 하나의 장점이라 볼 수가 있고요. 뭐 아이스베인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출판사를 등록하고 직접 하면 돈이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북극그 같은 경우는 아이스베인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유페이퍼 같은 경우는 한 1,000원 정도 비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독형 이런 서비스들도 있는데 뭐 지금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출판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전자책을 만들었다면 이런 어떤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런칭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판매하는 것보다 먼저 좋은 후기를 받아내고 마케팅적으로 잘 해서 우리 그 후기를 기반으로 좀 더 판매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전략들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더 일반적으로 종이책에 비해서 전자책은 좀 더 다양한 마케팅을 성공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뭐 ISBN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도서정가제에 모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에 최대 할인폭 자체가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귀속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팔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뭐 종이책을 최 교수님 지금 8권 내고 이번에 전자책까지 9권이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죠. 뭐 그 책이 요즘 얼마나 안 팔리는지 너무 잘 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책이라는 게 여전히 브랜딩, 개인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때 전자책도 ISBN을 발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네이버에 작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브랜딩을 할 수 있고 또 그걸 기반으로 뭐 강의나 코칭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으로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시간 투자뿐이다. 믿지 마요, 본전. 전자책이 가장 큰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출발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오늘 이제 제가 쭉 실습을 통해서 쭉 보여드릴 AI를 통해 가지고 책을 쓰게 되면은 기존에 사실 이제 초고를 쓰는 게 참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너무나 내 스스로가 이제 너무 완벽하고 싶고 잘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사실 첫 출발하기가 참 힘든 게 책 쓰기 같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이런 AI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초고 단계에 있는 완성도가 훨씬 높은 그런 초고 단계의 책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전자책으로 출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종이책을 쓰는 데에 대한 기반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책과 관련된 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좀 뜬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그 4년 정도를 출판 관련된 회사에서 상무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모아라는 회사에서 한 4년 정도를 거기서는 이제 하는 게 디지털 인쇄하고 그다음에 자비 출판하고 그다음에 동화책 출판하고 이런 걸 하는 데서 제가 이제 마케팅 기획 업무를 담당했고 제가 또 자비 출판 쪽을 고객을 모았고 또 자비 출판을 출판하는 거에 대한 역할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 이 출판과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한 400건 정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블로그에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면 한 70개 정도가 1위에서 5위 안에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다 되고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글 쓰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때는 블로그만 가지고도 사실 상당한 고객 유입을 창출할 수 있었던 그런 작업을 했었고 그때 당시 뭐 출판, 인쇄 뭐 일 전반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공부를 제가 사실 블로그 포스팅을 글로 다 쓸 정도로까지 공부를 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게 어떤 이런 거를 강의를 또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AI를 이용해서 직접 하나씩 책 쓰기를 하는 거에 대한 실습을 하나씩 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따라서 해볼 것까지는 없죠. 그쪽 예, 시연을 해서 따라서 좀 보여주실 거죠? 해보기에는 예. 예, 예.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 기획부터 시작해서 교정교육까지 전체적인 과정들을 한번 쭉 보시는 흐름으로 좀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연을 보여드릴 뭐좀 단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제 전자책 유형 부분들에서 잠깐 좀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 그럼 실질적으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자료 조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사례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는 책 쓸 부분들이 이미 아이디어가 정리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구체화된 경우도 있지만 난 뭘 쓰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조차도 사실 지금 이제 AI 환경에서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사례를 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이 자료를 준비한 걸 가지고 노트북 LM에다가 정보들을 다 소스를 담고 그 소스를 노트북 LM에다가 학습을 시키는 과정들에 대한 거를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학습의 기본 과정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목차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목차가 완성되면 그 목차를 완성된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본문을 작성하는 거를 단계별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시간상 뭐 만들어진 목차 전체는 못하고 하나의 파트까지는 목차를 가지고 본문을 쭉 만드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기본적 원고를 만약에 보고 첨삭하는 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 정도만 알려드리고 그다음 그 원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교정교육을 할 건데 교정교육은 재미나이 부분에서 교정교육을 하는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정교육 끝난 걸 가지고 윤문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통합해서 하나의 원고가 완성되는 것까지를 제가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따라서 쭉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작업했던 것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작업했던 것들을 좀 먼저 사례로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이제 AI로 끝내는 10주 세일즈 퍼널 마케팅 과정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했었고, 요거 다음 거를, 이게 이제 쭉 자료 조사를 제가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와 관련된 거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기초 자료를 어디부터 시작했냐면 퍼플리시티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뭐냐면 두 가지 자료인데 하나는 퍼플리시티에서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서 퍼플리시티에 나온 정보들을 정리한 게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뭐냐면 구글의 딥 리서치를 통해서 자료 조사한 게 하나, 그다음에 제미나이 딥 리서치를 통해서 자료 조사한 거 하나,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차를 만들고 책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전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뭐 이게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퍼플리시티에서 답변 나온 것들을 구글 독서로 저장을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해나가면서 여기 필요한 정보들을 거의 대부분을 목차를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거의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정보들을 지금 여러 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전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B2B 비즈니스에서 전시와 관련되어 있을 때 들어가는 그런 각종 정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질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서 기본 컨텐츠를 다 확보를 한 겁니다. 근데 퍼플리시티가 큰 장점은 뭐냐면 챗GPT나 이런 쪽에 질문하는 같은 경우는 질문이 되게 길게 나와요. 근데 퍼플리시티는 사실 A4 한 장 정도에서 조금 더 초과되는 정도지만 정말 집약적으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되게 엑기스 같은 그런 정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보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더군다나 이거를 이제 소스로 집어넣고 그 소스를 가지고 목차를 막거나 본문을 뽑아낼 때 정보적 가치가 되게 활용도가 높은 게 하나가 퍼플리시티가 갖고 있는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제가 목 잡아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다 했고 거기에 따른 이 정보에 대한 거를 기본적 정보들을 이렇게 다 획득한 거고요. 퍼블리시티 보면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MS 워드로 바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쭉 질문했던 거를 한 번에 저장을 해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 자체를 그냥 MS 워드로 다운받지 않고 바로 구글 독스에서 클라우드에 바로 저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노트북 LM에서 클라우드에 있는 걸 바로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내가 편한 방식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초기에는 질문의 목록은 어떻게 그럼 시작합니까? 질문의 목록 실려하는 거 네. 제가 다음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예. 키워드를 먼저 조사하는 거를 아, 보여드릴 겁니다. 예. 키워드부터. 예, 예. 네. 키워드부터 조사해서 키워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쭉 자료를 다 조사를 하고, 그 해당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만들었고, 요런 정보들을 이제 어, 노트북 LM에다가 집어넣고 목차를 만들고 그다음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본문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본문을 다 작성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문 작성들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본문 작성에서 다 붙여서 작업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 좀 나온 것 같아요. 작성한 것 자체가. 근데 내용들 자체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용이 되게 잘 나오고 핵심만 잘 뽑아져서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108페이지까지가 만들어졌습니다. 목차까지 빠지면 한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 이런 내용 자체를 구성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원했던 기본적인 구성의 내용에 맞는 내용들을 거의 만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는 어 요게 이제 이거는 제가 10주 동안 마케팅 자동화 과정 그 퍼널 마케팅 과정에 10주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한 거에 대한 정보를 스크립트를 다 따낸 거예요. 스크립트를 따냈는데 노트북 LM에서는 제가 유튜브로 올려놓으면은 스크립트를 따지 않고 그냥 유튜브에서 링크만 추가해도 그 내용 자체를 다 읽어냅니다. 근데 저는
스크립트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다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스크립트 따는 거 요즘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그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목차를 만들고 그 목차를 가지고 책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다 완성된 거거든요, 이게. 이거는 교정교육까지 다 끝난 겁니다. 교정교육까지 다 끝내서 지금 보면은 83페이지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건 편집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편집 작업을 하면 페이지는 한 훨씬 더 늘어나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것처럼 내가 강의를 했던 게 있다. 그럼 그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책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소스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로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책자를 어, 표지를 챗GPT 4.5로 만들었습니다. O3로 만들었었습니다. 그때. O3를 만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요거는 퍼블리시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퍼블리시티하고 또 그다음에 딥리서치 같은 것들 형태로 정보를 수집해서 만들었고 또 제가 이쪽과 관련해서 기존에 뭐 블로그 글 쓴 것들 이런 것도 같이 참조를 해서 올려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것도 내용이 제가 원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차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책들은 다 ISBN 발행해서 전자책으로 만들 거거든요. 예,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이제 제가 교정이나 이런 작업을 좀 더 해서 이제 전자책 작업을 하는데 요 지금 만들어진 것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전자책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렇게 또 하나 만들어 놓은 과정이고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환경 분석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정보 기본적으로 찾아낼 때 이런 어떤 환경 분석 작업들도 저는 이제 고객 분석을 할 때 다 이런 AI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고객 분석 작업들을 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질문 작업까지 하는 걸 해서 기초 자료 조사에 대한 고객 정보에 대한 자료 이런 걸 조사를 했고 그걸 이제 또그 소스에다 업로드 해가지고 목차를 잡을 때 참고를 하고 또 아니면 또 그 정보를 가지고 본문을 작성을 할 때 또 참고를 하도록 하는 것까지도 여기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거 하나는 어, 다른 분의 유튜브가 작성을 한 거를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 네 번째 거는 여기 글청계라는 분의 유튜브에서 전자책 쓰고 전자책 화에 관련된 영상을 11개를 제가 스크립트를 따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를 따냈고요. 여기는 시간이 뭐 1시간 30분, 2시간짜리도 있고 4, 50분짜리 강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요걸 가지고 제가 만들었고 최종 완성된 거는 요게 본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전자책 글쓰기 수익화의 모든 것이라는 걸 해가지고 목차가 나왔고요. 정말 제가 딱 원했던 내용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분이 이제 수익화를 가지고 전자책을 어떻게 수익화해야 되느냐, 그다음 수익화에 대한 전략 이런 핵심적 요소가 정말 정확하게 다 뽑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글을 썼는데 요거는 한 50페이지 정도로 만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끝에는 이렇게 그 유튜버에 대한 거를 마지막에 들어간 거를 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여기에 주석 따라서 유튜브 10개를 참고한 걸 다 했고 이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뽑아서 제가 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책자로 소책자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도를 이렇게 어떤 출판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아까 제가 했던 여러 방식 말고도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블로그, 내가 작업하고 있는 블로그, 홈페이지,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MS 워드 자료, PDF 자료, 엑셀 자료, 이 모든 것들을 뭐다? 소스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지만 노트북 LM은 무료는 뭐냐면 소스로 50개를 첨부할 수 있어요. 50개를. 유료는 300개까지 첨부할 수 있어요. 그때 50개 정도의 소스가 들어가면서 사실 하나의 책을 들어가는데 사용될 수 있는 소스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무료로라도 정말 저는 지금 노트북 LM 쓰면서 어떤 유료보다도 지금 더 만족스럽게 더 많은 퍼포먼스를 내면서 쓰고 있거든요. 너무 감사할 정도로 노트북 LM을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쓰는 방법을 쭉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재구성할 수 있고 재가공해서 제가 그 필요로 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출발점이 어, 바로 이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이제 네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내가 뭔가 책을 쓰자고자 할 때 그 책으로 출발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출발할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내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조사를 통해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건데 자, 제가 전자책 쓰기를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유튜브에 링크를 이렇게 다 찾은 거예요. 유튜브에서 전자책 쓰기에 관련된 거를 이만큼 찾아서 찾아 나온 겁니다. 이만큼 찾아놓은 거예요. 이거 다 여기 안에 이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전자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어떤 전자책 쓰기 책보다 여기 들어있는 정보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고 실무적이고 됩니다. 자, 이런 정보를 얼마든지 내 정보화 시킬 수 있고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가치로 재가공을 할 수 있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도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이트 URL도 다 가능하겠죠. 국내외 해외 요즘 뭐 마찬가지로 노트북 LM에는 영어든 일어든 어떤 나라 언어든 넣더라도 다 그게 한글로 다 소스로 활용되기 때문에 굳이 번역할 필요도 없는 거죠. 갖고 온 거 그 자체로 갖고 소스로 첨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그런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사이트 정보들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무료로 제공되는 각종 PDF 정보도 소스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 나는 정보가 부족해. 나는 경험이 부족해. 이 부분이 뭔가 내가 전자책을 만들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그걸 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이미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목적이 뭐고 내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거에 대한 목표만 있고 거기에 대한 방향성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책의 리소스를 확보하고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지금 달라진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AI가 우리에게 주는 저는 새로운 새로운 책 쓰기의 환경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책 쓸 때 가장 기본적으로 퍼블리시티한테 묻고 이렇게 할 때 출발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가 전자책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자책 관련해서 제가 키워드를 갖고 쭉 찾은 겁니다. 그랬더니 전자책이 이건 뭐냐. 8월 25일 기준에서 조회수를 나온 거예요. 그러면 책은 8월 25일 기준, 책은 한 달치 기준 검색량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럼 보시면 전자책이 총조회가 한 17,810인데 PC에서 4,700, 모바일에서 13,000. 그다음에 ISBN 관련된 거 무료 전자책, 글쓰기, 책 만들기, 전자책 도서관, 출판, 책 표기. 자, 요런 키워드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책을 써야 될 때 어떤 소재를 써야지? 어떤 걸 써야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을까? 어떤 게 사람들이 궁금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까? 머리로 고민하기보다 가장 출발점이 뭐예요? 고객들이 지금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찾는 키워드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키워드에서 문장을 만들어서 퍼블리시때 질문하면 퍼블리시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5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키워드를 갖고 질문하면은 지금 제가 찾은 게 지금 100개가 넘어요. 127개인데 지금 여기 보면 한 달 동안 10번 줘야 하는 거는 거의 줘야하지 않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 한 포인트를 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문서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서수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데서 기업들이 업로드한 이 키워드와 관련해서 업로드되고 색인된 문서수예요. 자, 이 비교를 잘 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실질적 조회수에 비해서 문서수가 이런 거 봐요. 한 달에 2천 건밖에 안 되는데 문서 등록된 게 거의 1,000만 건 정도가 등록돼 있잖아요. 이 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매력 있는 건 뭐다? 아, 문서수는 적은데 오히려 사람들 조회수가 많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실제 키워드로 찾게 되면 의외로 많이 찾게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네이버 마케팅을 할 때 그런 키워드는 정말 효자 키워드가 되거든요. 약간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인데 그 세부 키워드인데도 그 사람들이 잘 검색하지 않지만 의외로 효자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요 키워드가 갖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뭔가 목차를 잡거나 또 컨텐츠를 좀 만들어낼 때 어떤 컨텐츠를 만들 건가라는 부분에 저는 정보를 출발하는 가장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고 그다음에 퍼블리시티를 활용한가 하더라도 내가 어떤 목차를 뽑아야 될 건가라는 기본적 정보를 찾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가지고 한번 키워드를 찾는 걸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건 뭐냐면 키워드 마스터예요. 키워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어, 재료에 있는 걸 클릭하면은 이 키워드 도구들도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익숙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닫는 창이 어디에 닫는 그게 있을 건데 아 여기 있네 닫기가 있네요. 예. 잘 못 닫게 이렇게 무조건 클릭하게끔 만들게 하는 이 광고의 하나의 어떤 트릭인데 이것도 이렇게 한 다음에 닫죠. 뭐 광고 한번 열어주고 귀청까지 안 그러더니 귀찮게 하네요.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 바탕 쪽에 그냥 클릭하면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 돼요? 막혀 네, 있나요? 네, 막혀 있네요. 이게 음, 풀로 이게 창을 닫게 하는 방법인 거거든요. 음. 이것도 광고 하나의 전략인데 자, 다시 한번 키워드 마스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짧은 광고를 강제로 보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하나 예, 봐버리시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게 봐버려야 예, 되겠네요. 예. 거기서는 X 누르면 돼요. 예, 예, 음. 닫기. 그거 자꾸 또 보게 만들지? 이, 30초는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30초? 이제 됐네요. 예. 여기서 전자책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총조회수 나오는데 여기 상단에 보면 연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냐? 전자책이라는 걸 검색한 다음 그 다음에 검색을 많이 하는 키워드를 보통 이제 연관 키워드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걸 클릭해 보면은 클릭해 보면 여기 연결되면서 계속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바로 이렇게 들어오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쭉 들어가서 그다음에 여기 또 다른 키워드로 또 검색하기 해서 그다음 엑셀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받은 거를 CSV로 저장이 되는데 그걸 다운받은 파일을 몇 개를 합쳐갖고 중복을 제거해버리면 전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하나의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고 뭐 또 잘 알 수도 있지만 어 요렇게 찾는 거에 하나가 있고 또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전자체계를 치면은 지금 바로 밑에 나오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자동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자동 완성은 뭐냐 하면은 이 전자책이라고 쳤을 때 가장 많이 검색하는 수로 나와요. 그러면은 이걸 검색 많이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무조건 키워드를 채택할 때 어, 뽑을 수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자동 완성이고, 또 하나는 엔터를 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옛날에 이제 연관 키워드가 위에 있었는데 이걸 제일 밑으로 보내놨어요. 네이버가. 그러면 제일 밑에 그 키워드가 연관 키워드를 쭉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제일 아래로 들어가면은 여기 여기는 지금 없는 연관 키워드가 없는 상황인데 대체적으로 있으면은 밑에 들어가면 그 연관 키워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를 쭉 소개시켜줘요. 그러면 그 연관 키워드를 따라서 또 정리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아까 보신 키워드 마스터에서 제가 그냥 정리하는 거 정도로 해서 기본 키워드 정리하는 걸로 활용을 합니다. 그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퍼플리시티 들어가서 뭐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퍼플리시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전자책
하면은 여기도 이제 자동 완성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전자책 만들기에 대한 거를 기본적 정보가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궁금한 거를 질문하면은 또 좋은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얘가 5개를 더 추가적으로 해줘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꼬리를 꼬리 물면서 들어가면서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 주제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끔 정보들이 쌓이는 과정들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 정보를 여기 보시면은 우측에서 저기 바로 여기 보면은 내보내기를 할 PDF로 내보낼 수도 있고 구글 독스로도 내보낼 수 있고 이렇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바로 시켜도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쭉 질문한 거를 바로 이렇게 저장시키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 자료를 삼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자료 담기 부분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노트북 LM을 열고 필요 없는 글들 싹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이 노트북 LM도 크레딧이 있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게 끝나는 경우를 근데 그 노트북 LM 가지고 제가 한 100페이지 정도까지 본문을 만드는 것까지를 해봤는데 크레딧이 끝나지 않고 조금 더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목차 만들고 본문까지 만드는 거는 가능합니다.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쭉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들기를 한 다음에 자, 그리고 새 노트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으로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제가 강의했던 거를 파일을 추가를 시킬 거예요. 자, 강의했던 파일을 추가를 시켜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하고 바탕화면에서 자, 127에 네, 여기다가 첫 번째로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했던 강의 스크립트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공개 강의를 했던 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했던 것들 추가로 넣은 거를, 요거를 전체를 소스로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소스가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소스가 추가가 됐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목차를 만들기 전에 노트북 LM에 있는 거를 이 정보들을 좀 더 세분하게 나누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노트북 LM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선행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여기 우측 메뉴에 있는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디오 뷰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디오 뷰를 누르게 되면은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디오 뷰를 하나 만들었는데 22분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제가 그전에 만들었을 때 최고 길었던 게 5분짜리까지 만들어줬는데 오늘 하나를 만들었는데 22분까지도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른 실습할 때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오디오 뷰로 하면은 여기 총 추가한 제가 지금 총 추가한 리소스에 있는 내용을 총 액기시만 뽑아가지고 딱 6분에서 9분 사이에 있는 오디오 팟캐스트를 만들어줍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걸 만드는데 이걸 먼저 만들게 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브리핑 문서, 학습 가이드, FAQ, 타임라인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눌러보겠습니다. 자, 하면은 이제 생성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학습 가이드도 생성하고, FAQ도 생성하고, 타임라인도 생성하면은 얘가 이 목적에 따라서 여기에 추가한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다시 정리를 싹 해줍니다. 정리를 싹 해주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주거든요. 예. 이게 원래 노트북 LM이 학습 노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활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면 이제 가이드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딱 누르면은 여기에 첨부된 자료를 가지고 얘가 쫙 뭐냐면 세일즈 퍼널 마케팅 완벽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서 쭉 이렇게 8가지 FAQ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세일즈 퍼널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이런 어떻게 다른가 이런 이제 기본적인 핵심적인 제목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아젠다를 뽑아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일즈 퍼널 마케팅 리드를 모시며 양질 리드를 확보가 왜 중요한가.
세 번째는 세일즈 퍼널 마케팅에서 랜딩 페이지와 리드 마그넷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네 번째 감사 페이지는 단순한 감사 페이지 메시지를 넘어서 어떤 전략의 역할을 수행하나. 지금 여기 나온 질문들이요. 제가 이런 10주 강의를 지금 4회를 끝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 강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을 뽑아줘요. 정말. 그리고 SOL을 셀프 리퀴데이팅 오퍼라고 그래서 자체 청산 오퍼라는 것들, 그다음 트리와이어 퍼널 같은 이런 것도 핵심도 뽑아주고요. 그다음 퍼널 부스터 전략, 뭐 이런 정말 여기 들어있는 정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걸 뽑아준 겁니다. 얘가 이렇게. 자, 이렇게 뽑아줬고요. 자, 이렇게 뽑은 정보를 어떻게 한다? 다시 여기 소스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소스 전환이라는 게 있죠? 소스 전환을 딱 누르면 얘가 소스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죠, 지금. 그럼 뭐다? 내가 나중에 여기에 목차를 만들거나 본문을 만들 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목차를 만들거나 본문을 만들 때 활용이 되는 겁니다.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다? 여기서 소스를 추가한 것들은 나중에 다 닫아버리고 그 소스만 열고 내가 추가적인 그 소스를 대상으로 뭔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걸 가지고 뭔가 내가 추가적인 자료를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다 체크돼 있잖아요. 지금 이거 풀면은 체크가 풀리거든요. 근데 나는 특히 요 자료만을 통해서 나는 뭔가 특정한 자료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요 자료만 체크하면 노트북 LM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여기 선택된 자료, 그리고 추가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LLM들 같은 경우는 어, 질문을 하게 되면은 질문자에 하면 무조건 답변을 하거든요. 왜? 질문하는 사람 의도에 가장 적합할 것 같은 답변이라는 걸 가지고 그냥 답변을 무조건 해요. 근데 노트북 LM은 내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내가 제공하지 않은 정보면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노트북 LM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노트북 LM을 통해서 책을 쓰거나 목차를 만들 때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맞춰서 컨텐츠를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바로 노트북 LM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일종의 이런 어떤 AI에서 레그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그걸 기반해서 기업에서 정보를 가공하거나 만드는 거와 똑같은 그러니까 그만큼 할루시네이션이 적다라는 거죠. 환각 현상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만들거나 정보를 가공할 때 기업에서 정보를 가공할 때도 그만큼 정확한 정보들을 가공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노트북 LM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체크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제 더 추가를 할게요. 자, 그 위에 것도 한번 또 클릭하니까 이번에 뭐냐요? 어, 브리, 실전 과정 브리핑이 나오죠. 그래서 AI로 끝내는 10주 세일즈 퍼널의 실전 브리핑 문서라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브리핑 문점에서 문서를 정리해 줍니다. 자, 이렇게 AI 활용의 마케팅 효율성 증대, 또 마케팅 핵심 구성 요소의 전략 요소 하면서 핵심적인 용어들을 짝짝 정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10주 동안 강의하면서 나온 핵심적인 강의에 있는 용어들을 쫙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다음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핵심적인 아젠다까지도 딱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요것도 다시 또 어떻게 한다? 소스로 전환. 그래서 여기 소스에 추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AI 활용해서 10주 실전 과정 타임라인. 그래서 쭉 날짜별로 해서 1차 시, 2차 시에서 핵심 내용이 뭔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5월 27일, 6월 3일에서 핵심적인 날짜별로 내용이 뭔지를 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8차 시 이렇게 해서 쭉 해서 8차 시, 9차 시, 10차 시까지 나오고 여기 등장인물이 정장식 소장 또 그다음에 뭐 유태영 대표, 리디젠 대표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했던 그 수강생들 뭐 이름까지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소수 전환. 또 이것도 소스에 추가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실전 가이드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메모입니다. 메모. 그래서 핵심 개념, 그다음에 AI 활용 전략. 제가 강의를 한 게 뭐냐면 10조 과정에서 퍼널 마케팅을 AI로 설계하는 것에 대한 과정을 저기 했었거든요.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AI 활용 전략, 그 AI 활용해서 쓰였던 주요 AI 모델들, 그다음에 각 단계별로 심화와 이해 AI 적용, 지금 네 가지가 다 분석하는 방식이 초점이 틀리죠. 관점이 틀린 거죠. 그리고 그게 소스로 들어가면 훨씬 더 제가 뭐 목차를 만들든 본문을 만들 때 훨씬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들로 소스들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거를 가지고
문제 출제로 만들고 답변까지도 만드는 형태로 만든답니다. 네. 그리고 핵심 키워드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것도 또 어떻게 한다? 소스 전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마인드 맵이라고 있습니다. 이 마인드 맵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여기에 내가 추가한 정보들을 딱 디렉토리를 잡아가지고 핵심적인 주제별로 해서 전체적인 걸로 마인드 맵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추가한 정보 전체를 딱 디렉토리를 잡아가지고 정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정말 놀란 거는 저번에 최 교수님이 한 27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AI 교육 관련된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발제를 하게 됐는데 여기다가 책에 PDF를 집어넣어 놓고 책을 발제하기 위한 내용들을 질문을 했는데 절별로 제가 질문을 다 했어요. 파트, 장, 절별로 질문했는데 그 질문, 절별로 하는 질문도 기가 막히게 딱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북 에어면 저는 이런 책 쓰기에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제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챗GPT나 기타 다른 LLM에 비해서 정확하게 읽기와 쓰기 하는 것들을 정확히 해내요. 문서를 읽는 것들이 각각 문서에 있는 한 문장 문장을 다 읽어내요. 그리고 그 문장 내가 추가한 이 소스 전체의 문서를 파악하고 그거를 순간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내고 가지치기로 해서 딱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차를 뽑아내든 본문을 뽑아내든 하는 게 대충 읽고 그냥 대충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공된 리소스를 정말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질문에 맞도록 내용의 핵심만 뽑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지금 현재 노트북 LM 자체가 쓰는 엔진 자체가 뭐냐면은 제미나이 2.5 프로예요. 제미나이 가장 최신 프로를 적용해서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토큰 양이 100만 토큰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지금 저기 챗GPT 아마 5도 아마 최대 아마 13만 토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뭐냐? 100만 토큰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질문, 단답식 질문을 할 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많은 질문량이 들어가고 많은 양의 출력량을 만들 때는 그만큼 많은 양의 토큰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토큰량이 부족하면 뭐다? 질문을 그냥 잘라 먹거나 앞에 했던 맥락을 잊어먹거나 대충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트북에 이러면은 그런 어, 채집 제미나이 프로의 100만 토큰이라는 컨텍스트 윈도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정말 디테일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디테일하게 목차나 본문 작성에 그 내용들이 반영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LLM보다도 바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노트북 LM이고 왜 이게 책 쓰기에 가장 적합하냐라는 부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본질적인 측면들이 이 노트북 LM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근데 자 마인드를 한번 제가 크게 해볼게요. 딱 여기 있는 전체적으로 추가한 소스를 가지고 이제 마인드맵을 만들어줍니다. 마인드맵을 만들어주는데 그 마인드맵에 정보를 분류하고 구성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정보를 잘 찾아내고 구조화시켜줘요. 자,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네 개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퍼널 마케팅의 핵심 구성 요소 전략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고객 중심적 사고의 마케팅 근육 강화, 세 번째가 세일즈 퍼널 마케팅 AI 활용, 네 번째가 세일즈 퍼널 마케팅의 특징 및 중요성인데, 여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리드 확보, 감사 페이지, 고객 육성, 구매 전환 극대화, 퍼널 부스터. 퍼널 마케팅 가장 핵심적 요소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클릭해 볼게요. 그 다음에 판매자 중심에서 고객 중심 전환, 그 다음에 새로운 마케팅 근육 사용, 고객 문제 해결에 집중, 온라인 비즈니스 호흡 변화, 지속적인 개선과 자동화, 그 다음에 세일즈 퍼널 마케팅 AI 활용 같은 경우를 이렇게 다양하게 뽑아주는 겁니다. 저기 안에 있는 내용들 딱 이렇게 요약을 해준 겁니다. AI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세일즈 퍼널 마케팅 중요성에 대한 걸 해줬고요. 여기에 이제 더 들어가는 내용은 또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또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3단까지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AI 활용의 장점에 대한 것, 뭐 AI 활용의 원칙, AI 활용의 도구,
제가 썼던 것들이거든요. AI 활동에 챗GPT, 젠스파크, 퍼플렉시티, 구글 AI 스튜디오, 노트북 LM, 캔바, 캡컷까지 썼던 것들의 내용이 지금 다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PT 프로젝트 기능까지 사용하는 것들 내용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가지고 정보를 전부 다 소스를 이렇게 딱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다 해준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의한 핵심적 내용이 다 들어가 있고 핵심적 카테고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자료로 첨부를 시킬 수 있고 또 그걸 소스로 첨부할 수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요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정보의 핵심을 여기가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쭉 정리하면 이걸 또 어떻게 할 때 소스로 또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한, 요건 끝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먼저 두 번째 거 또 클릭을 할게요. 그럼 여기 있는 핵심 내용들이 또 여기 두 번째에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메모가 되기 시작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또 클릭할게요. 또 여기 들어있는 카테고리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이 여기에 메모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 놓으면은 내가 전체적으로 목차를 구성할 때 목차에 필수적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요약을 뽑아낼 때 그냥 책을 다시 막 자료를 뒤질 필요 없이 저걸 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저장하면은 어, 다운로드에 가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에 가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나중에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하단으로 이동하면은 자, 여기 메모라는 게 만들어지면은 여기 메모를 이제 뭔가 질문하고 이러면 여기 메모가 나와요. 목차를 만들어도 나오고 본문을 만들어도 나오고 내가 특정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내가 뭔가 필요한 질문들을 하면 이 메모에 그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메모들은 여기서 저장을 안 하게 되면은 메모는 뭐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필요한 메모들은 꼭 이쪽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메모를 저장하면 이쪽으로 옮겨집니다. 메모 옮겨지죠? 자, 첫 번째 거 메모 옮겼고요. 자, 두 번째 거 메모 옮겼고 또 저장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 메모 저장해서 메모를 옮겼고요. 자, 네 번째 거 해서 저장해서 옮겼고요. 나머지 첫 번째 거 요약은 뭐 굳이 저장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거를 뭐다 어떻게 한다? 또 학습의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한다? 소스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다시 소스 시키면 여기에 소스에 또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가고요. 첫 번째 거 소스 전환했고요. 두 번째 것도 뭐다? 소스로 전환하는 거예요. 또 소스 전환됐습니다. 세 번째 것도 소스 전환. 그 다음에 네 번째 것도 소스 전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목차를 만들거나 본문을 만들 거에 대한 소스들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자, 이 준비가 이제 끝났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목차를 만드는 작업들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예,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뭔다? 메모로 저장하기로 해서 저장함이 우측에 다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를 만들기를 시작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단계부터 하는 거를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스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소스 만들기가 다 끝났고, 자, 이제 목차 만들기가 들어갈 건데, 이제 목차를 만들 때 그냥 목차 만들어줘! 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넣고 만들어줘! 이러면은 그냥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자기가 임의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소스 들어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목차를 임의대로 만드는데 저는 이제 해보니까 그보다는 내가 목차를 만들 때 이 내용들은 꼭 넣어줘 라는 것들에 대한 지침을 주는 거죠. 그 지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AI 퍼널 설계자 목차 작성 시에 포함되어야 될 주요 컨텐츠라고 해서 목차를 만들어 가지고 목차에 들어가야 될 항목을 내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차 만들 때 반드시 이 내용을 목차에 참조해서 넣어줘라고 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소스에 추가해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그 다음에 책 목차 만드는 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집어넣고
이 기준으로 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라는 걸 가지고 이제 목차를 만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작업에 대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소스에 AI 폰은 목차에 반드시 포함될 목차, 주요 목차를 가지고 자, AI 폰을 설계자 목적이 뭐다. 이걸 내가 이번에 책을 만드는 목적은 요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잠깐만요. 이거는 본문 작성에 대한 것 같아요. 목차시 맞네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집어넣어줘 그런 거예요. 요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반영을 해서 넣어달라고 그런 겁니다. 최소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제목까지 요런 걸 해서 여기 이제 제가 10주 강의를 하면서 가장 강의의 뼈대가 되는 핵심적 요소들을 일부러 따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14가지를 정리해서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 네, 소스에다가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다 소스에다가 추가를 할 거고요. 추가를 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도 됩니다. 블록이도 되지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작성에 대한 프롬프트를 제가 할 겁니다. 자, 목차 작성을 하게 하는 프롬프트를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크게 보면은 뭐냐면 나의 의도, 내가 이 책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의도입니다. 나는 AI를 활용한 세일즈 퍼널 마케터야. AI를 활용하여 세일즈 퍼널 구축을 강의, 코칭, 컨설팅으로 소스를 추가한 10회차 강의의 여러 회를 직접 기획하고 강의를 진행한 강사야. 첨부한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AI 퍼널 설계자 책을 쓰려고 해. 이 목차를 만들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너의 역할은 이런 AI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책을 쓴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목차를 그 경험과 이런 책의 기획자 관점에서 너는 책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획자야. 그런 기획자 관점에서 그런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에 대한 목차를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내가 소스에 추가한 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작성해줘. 자, 요 내용이 아까 조금 전에 추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AI 요걸 집어넣을게요. 자, 조금 전에 첨부한 내용을 작성을 할 때 요거 AI 퍼널 설계 시 목차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콘텐츠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참조를 해서 목차를 작성을 해달라는 거 들어갑니다. 요거를 내용을 목차에 반영해줘. 그리고 10주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을 해줘. 아, 여기 있네요. 뒤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요걸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특히 요거는 그냥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을 뒤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지워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을 준 겁니다. 목차를 잡을 때 내가 목차에 들어갔으면 필요한 거에 대한 지침을 넣은 거를 참조를 해주고 또 그다음에 내가 소스로 엮는 강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목차를 구성해줘라는 거를 어, 포함시켜 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차 작성 기준을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냥 목차 만들어줘 하는 것보다는 자, 구성 자체는 크게 뭐냐? 파트와 장과 섹션으로 3단으로 구성해줘. 그다음에 파트는 파트 1에서 뭐 4, 이렇게 파트 개수는 알아서 해줘. 그럼 지가 3개라는지 4개라는지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근데 요것도 처음에는 제가 픽스를 시킨 다음에 했는데 픽스를 시키는 것보다 자율권을 주는 게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내용을 그러니까 왜냐면 픽스를 하니까 얘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쓸 내용이 좀 부족한데 칸을 채우려다 보니까 중원부원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건 네가 그 내용에 맞게 내용의 그 상황에 맞게 네가 장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거 네 마음대로 하니까 오히려 중원부원하는 내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하나의 어떤 경험치를 갖고 한 거고요. 그래서 네가 알아서 개수를 해줘. 그다음에 장은 뭐다? 파트 1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장부터 3장, 파트 2는 4장에 6장 하는데 이거 구성도 숫자도 네가 알아서 해줘. 그다음에 각 장별로 섹션도 1-1-2, 3, 1-4 등을 복수로 하는데 이것도 알아서 정해줘. 장의 숫자도.
섹션의 숫자도 알아서 정해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파트별로 복수의 장과 여러 개의 섹션은 서로 연관성이 있게라고 파트 안에 있는 장과 장 안에 있는 섹션은 서로 내용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연관성 있게 맥락이 서로 연결되게끔 해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맥락 있게 목자를 구성해달라고 그러겠고 제목과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런 퍼널 마케팅을 수행하면서 고객들이 겪고 있는 페인 포인트, 고충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AI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구성해달라는 거를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목차를 작성할 때 하나의 어떤 가이드를 제가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카피라이팅을 할 때 이제 출력하는 방식에 대한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결국 이 퍼널 마케팅을 하면서 실제로 고객이 겪고 있는 고민 문제를 중심으로 카피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카피가 뭐냐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퍼널 마케팅 해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떤 쓴 것처럼 같은 카피를 해달라는 느낌이 후킹적 요소가 있는 카피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마케팅 실무자들이 퍼널 기획을 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관점에서 구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옆에 있는 동료나 후배에게 쉽게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노하우를 중심으로 구성해 줘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출력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목차를 구성할 때 이런 프롬프트를 되게 구체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면서도 좀 더 자율성을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경험치를 가지고 하시면은 이 부분은 목차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본문을 작성할 때도 그렇고 이 프롬프트가 되게 책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퀄리티를 좌우하는데 되게 큰 요소를 작용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목차 작성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집어넣고 자, 목차 작성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빨라요. 대답이 되게 빠르고 이게 요럴 때 이렇게 요런 답변이 나올 때는 뭐냐면은 제가 질문할 내용이 좀 많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또 이걸 방법은 뭐냐면은 얘를 그냥 첨부해 주는 거예요. 또 얘를 텍스트로 만들어 가지고요. 자,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서 붙여넣기 하고 자, 요거를 제목을 예를 들어서 목차 책 제목이 AI AI 세일즈 퍼널 설계자 목차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됐고요. 요거를 그냥 바탕화면에서 다시 추가하기 위해서 업로드해서 바탕화면에서 바로 갖고 올게요. 위에 설계자 목차라고 한 거를 소스에 추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컨트롤 V 하면 아까 그대로 나오죠. AI 퍼널 설계자 목차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자, 소스에 추가한 AI 퍼널자 설계자 목차 파일의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목차를 작성해줘.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바로 목차 작성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파일을 넣으면 정확하게 저 파일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뛰어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추가된 파일 하나하나를 지정해서 그 지정된 걸 중심으로 해서 뭔가 프롬프트 여기 작업 지시를 내리면은 그 정확하게 그걸 반영해서 작업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책 쓰는 거를 뭐 이렇게 뭐 블로그 쓰거나 이렇게 할 때처럼 단순 질문을 통해서 하면은 아, 글이 그 뻔한 글이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하는 작업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글이 절대 뻔한 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되게 양질의 글이 나옵니다. 정말. 그리고 나중에 좀 제가 다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내용이 뺄 것들만 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빼면은 그 다음에 크게 손댈 데가 없어요, 사실은. 자, 나왔습니다. AI 퍼널 설계자 목차 해가지고 쭉 나왔습니다. 자, 1장, 1-1, 1-2, 1-3. 여기 보면 여기 1장에 뭐냐면 3개밖에 안 들어갔죠. 그죠? 알아서 요거는 3개 집어넣은 겁니다. 각 장별로 해서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이걸 한번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쭉 해서 목차가 만들어졌으니까 복사를 해서 이거를 워드 파일 하면 또 PDF로 여기 PDF가 저장이 안 되니까 그걸로 할게요. 아, 그럼 이걸 제가 구글 독서에 넣게 있습니다. 목차를 구글 독서에 넣고 구글 독서에다가 제가 본문을 씹어 넣을 거니까 구글 독서에다가 구글 독서 다 무료로 다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목을 AI 퍼널 마케팅 퍼널 설계자 아, 책이라고 일단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소스 추가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걸 그리고 또 바로 날아가니까 하단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것도 메모장에 저장을 일단 해둡니다. 그러면 요 내용이 메모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메모장에 들어왔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기를 또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구글 독스가 있죠. 구글 독스 클릭을 하면은 가장 최신 문서가 바로 떠요. 여기 바로 보면 AI 설계자 바로 나오죠. 그럼 선택하면은 삽입하면은 바로 소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소스 추가하는 것 자체가 다양합니다.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독스나 구글 슬라이드가 들어갈 수 있고요. 구글 슬라이드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링크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링크를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집어넣은 걸 한번 다음 그 할 때 제가 한번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 복사해서도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합니다. 잠깐 5분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해도 되나요? 양이 좀 많이 남아있나요? 네, 양이 좀 남아있습니다. 음, 그냥 쭉 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시고, 예, 네, 이따가 쉬는, 뭐다, 저기, 토론하는 시간에 좀 쉬실 분들은 쉬시라고 그러죠. 네네. 예. 자, 이제 그러면 본문 작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자, 본문 작성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본문 작성 들어갈게요. 자, 본문 작성을 할 때, 자, 이제 목차 작성이 끝난 거예요. 자, 본문 작성을 이제 할 때 이제 뭐냐면은 본문 작성에 대한 지침을 또 여기 넣을 거예요. 너 본문 작성할 때 어떤 지침을 갖고 작성해라. 톤앤맨은 어떻게 하고, 글의 타겟은 어떻게 하고, 글은 어떻게 서술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제가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것도 작성을 해서 여기에다가 소스에다 추가를 해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본문 작성 프롬프트를 제가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작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본문 작성 지침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본문 작성 지침을 만든 겁니다. 내가 이 책을 만드는 출간 의도가 뭔지, 또 그 다음에 브랜드 보이스하고 어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타겟 고객이 누구인지, 핵심 메시지 및 브랜드 어조는 뭔지, 글 작성 원칙은 뭔지에 대한 거를 글을 본문을 작성할 때 이 지침을 참조하라고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간 의도, 그 다음에 브랜드 보이스 및 직접 무엇보다도 이 글 자체를 직접 내가 쓴 것 같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를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경험한 걸 직원들, 동료한테 이야기해 주시 하는 방식으로 글을 써라는 거 자체.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치 이 글이 보고서처럼 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고 마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듯이 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게 만드는 걸 제가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어떤 신뢰감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해주라. 그다음 또 이야기를 할 때 반응하면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 쉽게 해달라. 그다음에 뭐 직장 동료에게 말하듯이 친절한 어투로 이야기를 해달라. 이런 걸 이제 썼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타겟 고객은 뭐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핵심 메시지는 요런 어떤 AI 시대나 디지털 시대의 어떤 효과적인 활용하는 것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고요. 글작성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어, 글작성은 아까 추가한 요거는 그러니까 글작성 지침을 참조하라고 그랬고요. 무엇보다도 글을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과 어투를 사용해서 글을 술술 읽히도록 써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냥 한 번 쭉 쓴 거고 요것도 좀 챗GPT나 이런 거 시켜서 정제시키면 내용이 좀 더 정제화될 거 있고요. 요것도 챗GPT한테 시키면은 잘 만들어줘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 모르면 무조건 챗GPT한테 물으면 됩니다. 내가 이런 의도로 본문에 글을 쓰려는데 본문에 일관성을 가지고 글을 쓰려고 그래. 그래서 그 본문에 책을 쓰는 거에 대한 지침을 내가 뭐 만들고 싶어. 그 지침에 대해서 써줘 이러면 챗GPT 기가 막히게 써줘요. 그런 프롬프트는 챗GPT가 제일 잘 써줍니다. 그 제가 뒤에 나오는 이제 교정교육에 대한 지침, 그다음에 기타 지침은 챗GPT한테 제가 이번에 새롭게 기존에 썼던 거를 제가 다시 요약을 시켜서 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건 다 제가 챗GPT한테 물어서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교정교육 지침 또는 윤문 지침은 제가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챗GPT한테 질문해서 만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하려는 의도는 이해하셨죠? 본문을 이완 쓰는데 사람 냄새 나게 쓰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쓰게 하고 좀 친절하고 쉽게 써줘라는 거를 본문을 쓸 때 그렇게 참조해서 써줘라는 거를 이야기하려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꺼버렸네요. 근데 다행히 뭐 이렇게 끄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자, 자 그럼 본문 쓰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지침을 먼저 포함을 하겠습니다. 본문 작성 지침을 소스에다 추가를 하는데 소스 추가를 업로드할 수도 있지만 바로 끌고 와서 바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작성 추가가 됐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문 작성을 시킬 겁니다. 본문 작성을 시킬 때 자, 본문 작성 프롬프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본문 작성을 이제 하나하나씩 시킬 때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자, AI 터널 설계자입니다. 본문 작성 지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넣는 겁니다. 첫째, 본문 작성을 할 때 아까 목차 집어넣었었죠. 그러니까 목차의 순서대로 하라는 거를 참조하라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뭐다? 본문 작성 지침을 참조하라는 겁니다. 글을 쓸 때. 그래서 지정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두 가지 지침의 본문 작성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작성으로 하고 1과 2의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2000자, 2200자 이내로 본문을 작성해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다? 내가 이번에 작성할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아까 추가한 구글 독스에 있는 거를 열어서 자, 이제 쓰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걸 먼저 쓸 겁니다. 파트 1의 1장에 1-1을 쓰게 할 겁니다. 그럼 이걸 그냥 복사를 하는 겁니다. 복사를 해서 여기, 여기다가 붙여 넣는 겁니다. 자, AI, 제목이 AI 설계자죠? 파트 1이 나왔고요. 파트 1에, 그 다음에 1장에 1-2 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요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뭐냐? 이렇게 각각 장별로 쓰게 하는 겁니다. 1-1에 1-1의 섹션부터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럼 섹션별로 글을 써나가는데 이 섹션을 쓸 때 어떻게 한다? 목차를 참조하고 글 쓰는 지침을 참조해서 전체적인 그 파트의 맥락을 가지고 쓰라는 게
이거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글 하나하나 파트를 쓸 때 그 파트의 맥락을 가지고 제목과 내용을 파악해서 쓰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지침이고, 그렇게 쓰기 때문에 내용이 중원부원하지 않고 하나의 파트와 하나의 장의 내용이 일관성을 갖고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지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아까 했던 넣었던 게 AI 퍼널 설계자 책이 있고, 목차가 AI 퍼널자 설계자 목차를 참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을 참조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두 번째 첨부한 게 AI 퍼널 설계자 책 본문 작성 지침. 여기 있네요. 03이네요. 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03 AI 퍼널 설계자 책 본문 작성 지침 25 08 27이네요. 날짜가 또 27. 자, 이걸 정확히 넣어줬습니다. 그래야 정확히 참조를 할 거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성을 시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는 하지 않고요. 한 개의 파트만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작성을 시킵니다. 그러면 작성하는데 크게 시간이 오래 안 걸려요. 어, 그만큼 피드백이 여기 빠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2200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2000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작성을 합니다. 자,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쭉 보면은 요거는 첫 번째는 보통 이제 그렇게 길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1장 글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복사를 해서 자, 복사를 해서 자, 구글에다가 바로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목차에 좀 정리 작업을 해서 하는데 그건 제가 오늘 지금 하지 않으니까 바로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본문이 바로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럼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2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다시 1-2를 붙여놓고 본문 작성 지침을 다시 복사를 해서 같은 같은 장에서는 그냥 연결해서 하고 끝내고 그다음에 장을 바꿀 때마다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1장에 1-2 글을 쓰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연관성과 일관성을 갖게 만드는 것 자체를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금 삼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글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한번 잠깐만 위험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면은 1-2 광고비만 쓰고 수익은 안 나요. 지속 가능한 수익화의 핵심 지표는 CPA vs ACV입니다. 라고 할 때, 자, 많은 1인 기업 대표님과 마케터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열심히 퍼널을 만들고 광고를 진행했는데 광고비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요. 결국 돈만 쓰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언어 자체가 되게 구어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편하게 읽혀지는 방식으로 지금 제가 요청했던 그 본문 작성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잘 해서 지금 써주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걸 복사를 해서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거 됐으니까 1-2에 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1-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1-3 아까 요거 복사를 해서 자, 1-3까지만 하겠습니다. 1장만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방법은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자, 1-3 하고 본문 하고 다시 여기에다가 1-3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나옵니다. 근데 정말 이 장별로, 파트별로, 장별로, 이 단락별로의 어떤 글이 중복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게 되면은 거의 일관성 있고 맥락이 있고 파트별로도 맥락 있고 이런 것들이 구성이 정말 제대로 되는 거를 제가 이미 여러 차례를 통해 해보면서 이거는 검증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장에 함 해서 일장 작업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하면은 제가 해보니까, 어, 아까 저 보여드렸던 저기 책 한 권 50페이지 하는데 처음부터 기획해서 여기까지 다 끝내는데 3시간 만에 책 한 권 다 끝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익숙하니까 끝낼 수 있는데 처음 할 때는 좀 시간이 더 걸렸지만 빠르게 할 때는 3시간이니까 책 한 권 그냥 저기 목차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끝내는 것까지 3시간이 다 끝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외에 뭐 작업들에서 하루 만에 완성하는 건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좀 숙달이 되면은 자, 요거 복사를 해가지고 다시 여기 놓고 자, 3에다가 이거 좋은 건 뭐냐? 이 클라우드에 넣게 되면은 이거 실시간 바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작업하다가 날아가고 이런 게 거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바로 편집도 가능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이미 이제 1장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1장에 파트 1에 1장에 1-1부터 시작해서 1-3까지의 세 개의 절이 글이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쭉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목차별로 따라서 여기 목차를 따라서 해나가면 글 끝까지 딱 하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글쓰기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쓰기를 다 완료를 하는 것까지의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거 하고 이건 굳이 저는 저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장이 끝나면은 저는 새로 고침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부터 또 여기 또 시작하고 한 장 할 때마다 새로 고침해서 계속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문 작성하는 것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본문 작성 마지막에 이렇게 장을 이렇게 바꿔간다는 거죠. 위에 거는 바꿀 필요 없는 거죠. 여기 장하고 또 이제 파트가 바뀌면 파트 바꾸면 되고 장이 바뀌면 장을 바꾸면 되고 절을 바꾸면 절만 바꾸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목차별로 복사해서 붙이기를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뭐 작업이 이렇게 번거로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헷갈릴 것도 없습니다. 그 전체적인 어떤 순서를 프로세스만 잘 잡으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 작성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본문 작성 작업을 한 걸 가지고 교정 교열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은 제가 빠져나갈 거고요. 다른 걸 갖고 이제 완성된 걸 갖고 교정 교열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창을 한번 띄울게요. 다른 크롬을 하나 띄워가지고 자, 여기에 지금 제가 기존에 작업했던 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AI 퍼널 설계자 책 쓰기고 그다음에 이북 여기 있네요.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 유튜브 갖고 와서 점만 보기 만드는 책 만든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보시면 다 뭐예요? 뭐가 지금 연결돼 있어요? 다 유튜브 링크를 그냥 붙여넣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일을 첨부한 게 아니라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유튜브 링크를 다 업로드 시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책 쓰기를 한 겁니다. 그 책 쓰기 한 게 아까 보시면은 요겁니다. 요 책 쓰기가 그렇게 해서 완료가 된 겁니다. 유튜브 링크를 다 추가해서 목차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본문까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노트북 LM, 오늘은 뭐 노트북 LM 사용법을 가르치는 거는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유튜브 링크를 복사해서 붙였지만 사실은 크롬 어떤 기능을 쓰면은 크롬에서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일로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건 오늘 제가 그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 그런 거 된다라는 거 더 쉽게 빠르게 유튜브 링크를 추가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다음 기회에 있으면 그건 한번 설명드리지만 크롬을 하나 확장 프로그램을 해놓으면은 유튜브에서 클릭만 하면 일로 들어옵니다. 일로. 소스에 바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쉽게 소스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유튜브 링크 10개를 추가하고 그걸 가지고 이게 쓴 책이고요. 요 책을 가지고 제가 교정교회를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교정교회는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교정교육은 제가 사실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해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챗GPT를 갖고 먼저 했어요. 챗GPT를 갖고 어, 제가 챗GPT를 유료로 지금 쓰고 있는데 챗GPT의 프로젝트를 갖고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챗GPT의 여기 AI 퍼널 설계자 교정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교정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챗GPT를 하는데 아까 그런 파트별로 넣었는데 넣을 때마다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냥 요약 문서로 나오고 어떤 거는 그냥 설명문으로 나오고 막 매번 결과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생각난 게 뭐냐면, 챗GPT가 갖고 있는 토큰량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물었더니 챗GPT가 이 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교정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교정교육을 하는 걸 가지고 했더니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거 윤문을 만드는 걸 뒤에 가서 질문한 거고 좀 더 밑에 가면은 아까 윤문만 만드는 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여기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질문해서 윤문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좀 그거 다른 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거는 제가 지금 찾는 시간 때문에 저기 말로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결과물이 달라서 일관성이 있는 교정교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뭐냐 토큰량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토큰량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프로젝트에서 여기 제가 아까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에서 이 지침을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 지침을 줬는데 이, 이 지침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책을 어떻게 써라는 글 작성의 지침을 줬는데 챗GPT에서는 이 지침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참조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일관성 있는 교정교육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어, 구글 제미나이 유료 버전을 옛날 쓰다가 끊었는데 다시 유료 버전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를 신청하고 구글 제미나이에서 구글 제미나이에서 제미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미라는 기능에서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기능 같은 경우를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AI 원고 중복 및 교정교육 요청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교정교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걸 넣을 수가 있어요. 보면은 어, 지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침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수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제가 지침을 넣은 겁니다. 교정교육이라는 지침을 이렇게 넣습니다. 지침을 넣고 여기 따라서 교정교육을 해줘라고 하고 그다음에 했는데 완벽하게 됐어요. 파트별로 이제 10개, 그러니까 제가 아까 12개 파트였는, 10개 파트였는데, 12개 파트로 파일을 쪼개고,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파트별로 했는데, 교정교육이 정말 일관성 있게 되더라고요. 문장 전체가 정말 전체적으로 교정교육이 되는 거를 확인 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 10개 한 걸 하나의 파일로 묶어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최종적으로 교정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니까, 어, 그 페이지가 아까 보셨잖아요. 그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데 90페이지를 한 번에 교정교육을 시키니까 한 90% 진행되다가 이게 스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읽기는 되는데 쓰기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 토큰량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뭐다? 구글 제미나이가 100만 토큰을 제공해 주는데도 그걸 한 번에 100페이지짜리를 읽고 쓰기까지를 완벽하게 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좀 더 과감하게 요약하는 걸 했더니 요약 페이지가 한 50페이지가 안 되는 거는 그냥 끝까지 출력을 다 해주더라고요. 근데 87페이지 넘게 나오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 하니까 또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걸 한번, 여기서 한번 교정교육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50페이지 되는 거를 한 두 개로 좀 나눠 볼게요. 그럼 먼저 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잼을 클릭을 하면은 자, 잼을 보면은 여기 세잼 만들기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AI 퍼널, 그건 AI 퍼널이 아니죠. 다른 책이니까. 전자책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교정교열, 교율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갈 교정교율의 지침을 여기다, 요청사항이라는 그 지침을 여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침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지침을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본문, 프롬, 저게 교정교율 지침. 요걸 이제 제가 그 전에 만들었다가 오늘 다시 인스트럭션을 제가 쓴 걸 챗GPT한테 줘가지고 이걸 좀 더 간소하게 만들어 달라니까 이렇게 딱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의 전문 교정교육가입니다. 아래 원고의 책 출간용 텍스트입니다. 다음의 지침에 따라서 교정교육을 수행해 주세요라는 걸 하고 교정교육의 목적은 오탈자, 맞춤법, 어색한 표현, 보완, 문체와 톤, 매너, 일관성 유지, 그다음에 용어와 표현 정확성, 통일성 확보, 뭐 문장 긴연 뭐 이런 거, 그다음 문체 스타일, 그다음에 맞춤 항목별 교정 기준 이런 거를 이제 딱 주는 거예요. 요거에 따라서 교정 교육을 하라는 지침을 제가 넣겠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A, 컨트롤 C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첨부. 자, 그래서 첨부하고 첨부가 됐고 그다음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바로 이제 교정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채팅 시작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파일을 가져와서 이제 교정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교육을 할 수가 있고 자, 이거를 하는 부분들을 이제 파일 한번 아까 걸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아까 작업했던 거를 자, 전자책 수익화의 모든 것 본문을 자, 이거를 파일을 한 번에 안 될 거니까 제가 한 두 개 정도로 나눠 볼게요. 50페이지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내서 본문 02라고 하겠습니다. 02라고 해서 저장을 했고 자 그래서 어, 한 페이지를 50페이지 중에 반 정도를 나누겠습니다. 반 정도를 나눠서 11-3 5를 반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해서 20페이지 정도로 이제 페이지 7장이니까 한 5장 정도까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자, 자 6-1이니까 자, 5장까지 하고 파트 3를 지워버릴게요. 파트 3, 파트 3까지를 여기까지 있는 걸 지워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2번이죠. 네, 2번이 그러니까 이걸 1번으로 바꿀게요. 자, 요거를 저장 일단 하고 신강 01로 하고요. 01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거를 02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밑에 거네요. 교정교육 프롬프트는 주로 어디에서 첨부해서 만드셨어요? 처음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어, 거쳐서 다듬으신 거예요? 제가 네. 일단 저기 챗GPT한테 음, 교정교를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 교정교를 하려고 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에 대한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챗GPT한테 처음 음. 시켜서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만든 거 갖고 수정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이거 너무 긴 것 같다. 그래서
좀 핵심적인 거를 교정교열하는 거에 대한 프롬프트를 다시 좀 요약해 달라 그랬더니 이번에 좀 요약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2단계로 음. 그렇게 1단계는 그렇게 썼었고 2단계는 이번에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좀 정리를 추가적으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챗GPT한테 만들어 달라고 그런 겁니다. 교정교열에 대한 들어가야 될 핵심적 요소들을. 자, 요거를 네. 요거를 아까 5장까지 지웠죠? 그럼 앞에 거를 이제 지울게요. 뒤에 걸 아까 지웠으니까 앞에 거 5장. 6장이고 파트 3, 아까 파트 3니까 여기까지 주시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가 이제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첨부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먼저 01. 자, 들어가서 첨부를 한 다음에요. 첨부한 문서를 지침을 기반으로 교정조절 작업을 진행해줘라고 하면은 작업을 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이제 바로 교정결이 바로 된 걸가 지금 바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번에 출력해놓은 양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페이지 정도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출력을. 예. A4로 40페이지 정도까지는 구글 제미나이가 출력을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챗GPT는 이게 안 돼요. 이 정도까지 출력이. 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죠. 12까지니까 이제 10까지니까 거의 끝났네요. 이제 10-3. 네.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해보면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조금씩 조금씩 더 디테일해지는 그런 감들을 잡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글쓰기를 처음에 할 때부터 해서 이런 작업을 제가 정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경험치가 쌓여서 지금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네. 11장? 11-3까지 있나? 네, 그럴 겁니다. 12까지 있네. 속도가 정말 재미나이가 이게 어떤 걸 작업을 하면 속도는 정말 재미나이 빠른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단위 응답에서 생성 가능한 최대 출력 토큰이
예. 6만 5천 토큰이랍니다. 거의 한 어, 200페이지까지를 쓸 수 있을 거래요. 음.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해보면서 한 음. 100페이지까지 소화를 못 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최대 사이즈이기 예, 때문에 그게 최대 예, 사이즈인데 실제로 실제로 50%도 해보면 예, 절반 이하예요. 절반 이하라고 보는 예, 그게 그 실질적으로 제가 검증된 게 그 예, 사실이네요. 그죠? 예. 예. 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페이지가 대부분 영문 페이지를 전제하기 때문에 예, 영문 페이지로 정리하기 때문에 한글로 하면 더 한글은 하면 거의 더 토큰을 더블로 먹기 때문에 예, W 예, 먹기 실제로 때문에 100페이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암만 100페이지 안 해봐야. 된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정도 100페이지도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끝난 끊어지는 거예요. 거거든요. 예. 아, 끝난 거거든요. 반 책이 이제 50페이지 중에 반이 끝났는데 이거를 한번 볼까요? 아까 여기 본문 이 본문 00 이게 몇 장부터죠? 6장부터잖아. 그죠? 6장이니까 이게 세 줄이 지금 두 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이 파트에서 전자를 만드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지금 줄어들면서 뭔가 교정계열이 됐다라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6-1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가 지금 달라진 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뭐 자세하게 따질 필요 없지만 여기 앞에 보면은 이런 구성들 자체가 지금 문단 나누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달라진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규칙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교정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했던 게 마음에 뭔가 그러면은 뭐 저기 지침을 좀 바꾸면서 하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됐고 그러면 요 된 거를 가지고 윤문까지 한번 가보시죠 뭐. 윤문하는 것도 똑같은 방법인데 만약에 이렇게 교정결 된 걸 가지고 이걸 복사를 했습니다. 복사를 하고, 자, 이걸, 어, 메모장에다가 다시 저장을 할게요. 새로운 메모장에다가 붙여놓고, 파일명을 교정교를 완료, 요라고 만약에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문을 하려고 그러면 윤문도 이제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는데 윤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윤문 지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윤문을 하면서 저번에는 제가 윤문을 안 했거든요. 그 윤문을 하면서 윤문하고 그다음에 교정교회라고가 중복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각각 기침의 중점적으로 정리해달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챗GPT한테 했더니 챗GPT가 제가 썼던 거하고 윤문하고 정리를 해준 거예요. 윤문은 중심이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 보면은 문장을 좀 문장답게 다듬는데 초점을 맞춰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면 요거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또 만드는 거죠. 자, 챗GPT 가서, 제미나이 가서, 어, 제미나이의 잼에 가서, 네, 대창 열고, 잼 탄색에 가서, 새잼 만들기를 하고, 새잼 이름을 나만의 전자책 만들기, 윤문 작업,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청사항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자, 그 다음에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있는 걸 파일 업로드, 아, 바탕화면에 일자, 파일을, 예, 요거네요. 열기 하고 난 다음에 첨부한 파일을 지침을 기반으로 윤문 작업을 수행해줘 라고 해서 진행을 하면은 윤문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이 지침을 기반으로 윤문 작업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 저도 이제 그때 자비 출판할 때 어, 사실 이 교정교열 작업이나 윤문 작업은 못 해줘요. 그거는 대부분 자비 출판하는 데서도
그건 별도 비용을 또 받거든요. 근데 일반 회사에서 출판사에서 교정결이나 유문자 같은 경우 꽤 돈을 비싸게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정도로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작업이 덜어낼 수 있는 하나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 프롬프트를 지침을 좀 더 내 작업하는 목적에 잘 맞춰서 좀 정교하게 프롬프트를 짠다면은 더 이렇게 내 문장 자체를 고급지게 또 매끄럽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정도로까지 지금 이제 쓸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제미나이나 이런 환경들이 구축이 돼서요. 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자, 다 했나요? 벌써? 오, 훨씬 빨리 끝났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장해서 새 파일로 해서 다른 이름을 저장하고 6장부터 요 08, 28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예, 윤문까지 다 짝짝짝짝. 끝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짝짝짝짝. 이상으로 시범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음. 네. 예, 전체적인 맥락은 뭐 아마 다 음.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공유 마치겠습니다. 음.